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수 장기 콩팥. 하지만 우리 몸이 노화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콩팥병이 생길 수 있다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16.5%가 만성 콩팥병 환자. 심할 경우 투석 치료나 이식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고혈압 환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평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당과 혈압 관리는 기본,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금주, 식단 관리도 중요하다는데 만성 콩팥병의 경우 초기엔 증상이 없고 한번 악화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다.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신장을 우리말로 콩팥이라고 하죠. 그 생김새가 콩과 팥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건데요. 이 콩팥에 노화가 찾아오면 모양이 변형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콩팥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경희대 의대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콩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수기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콩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예, 정수기라는 표현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수기에는 필터가 있잖아요. 네. 저희 이게 콩팥 모형인데요. 안내 보시면 조그만한 이 사구체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요. 이게 한쪽 콩팥에 1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200만 개의 이 필터가 있는 큰 정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하루에 어느 정도의 그 혈액을 걸러주냐면 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니까 180리터라고 하면 저희가 2리터짜리 큰 생수병 있잖아요. 네. 이게 90개에 해당되는 네.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콩팥을 크기하고 무게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크기는 제 주먹이 조금 작습니다. 이게 이 주먹보다 좀 큰 주먹만 하고 무게는 한 300g. 아주 작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하루에 180ml 2리터짜리를 90개가 혈액을 걸러준다니까 야, 일 정말 많이 하는구나. 일을 열심히 하네요. 예, 정말 기특하고 고마운 장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 혈액을 걸러주는 거 말고 어떤 또 다른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걸러주는 역할 말고도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염분, 수분을 항상 산염기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또 몸에 호르몬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고 네. 또 피는 골수에서 만들지만 명령을 콩팥에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혈 호르몬이라는 또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비타민 D 같은 호르몬들이 활성화돼서 칼슘과 인을 조절하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작용들을 역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하네요. 혈압을 조절해주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게 좀 생소하긴 해요. 예, 정형외과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네. 만성적으로 그 콩팥이 나쁘신 분들이 뼈가 약해서 또 골절이 일어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콩팥이 나쁘면 결국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뼈를 나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콩팥병이라고 하면 혈액 투석을 받거나 아니면 신장 이식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만성 신부전이라는 병명 아마 들어보신 네.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과거에는 만성 신부전이란 용어를 썼지만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0년 됐고요. 실제로 이 만성 콩팥병이란 병의 정의는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네. 아니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현상이 3개월 이상 관찰됐을 때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립니다. 쉽게 말해서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아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있는데 결국 5단계가 되면
기존의 콩팥이 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석 치료나 아니면 신장을 이식하는 치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오늘 100일세 프로젝트다 보니까 먼저 노화를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노화가 콩팥을 손상시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콩팥의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 콩팥을 나쁘게 하는 당뇨, 고혈압의 유병률이 같이 증가하게 네, 되죠. 그렇죠. 당뇨, 고혈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시다 보니까 이제 콩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일이 그럼 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은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이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콩팥병이 생긴다면 모든 어르신들은 걱정을 하고 이 프로그램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면은 40대 전후를 하면서 1년의 콩팥 기능은 1%씩 떨어지게 돼요. 아, 네. 40대 이후로요? 예, 그래서 한 80대가 되면 아마 40%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예. 만약에 120세가 되면 남은 기능이 얼마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한 150살까지 모든 사람이 살게 되면 아마 다 투석 치료를 하게 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화와 당뇨병, 고혈압 말고 또 다른 원인들은 없을까요? 이제 젊은 분들은 이 신장 자체 병, 3분의 1 정도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이 사구체 신장염이라는 신장 자체 염증 질환으로 생기게 되고요.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하지만 건강한 분들도 뭐 약제를 잘못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신 질환에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의 경우는 한 번 나빠지면 그 기능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병을 알아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이 콩팥 기능이 상당히 손상이 돼도 이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흔히 이제 모든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지만 특히 만성 콩팥병은 이제 침묵의 손상을 일으키는 장기 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만성 콩팥병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손상이 있을 때는 1단계, 기능이 좀 떨어지면 2단계, 또 많이 떨어지면 3단계, 4단계 진행되면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거고 5단계는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데요. 네. 문제는 이 1, 2단계 환자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어요. 네. 2단계 때 약간 혈압 올라가는 정도. 심지어는 3단계, 4단계 환자분들도 일부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만성 콩팥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이미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만성 콩팥병이 의심되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면 조금 전에 말씀한 65세 이상이고 가족력이 있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겠네요. 예, 다른 병들과 다르게 만성 콩팥의 진단이 아주 쉬워요. 네. 아주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장에 아까 정수기 필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손상이 되면 평상시에 빠져나가지 않아야 될 단백질이 소변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배설이 될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고 몸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검사. 네. 소변에 단백뇨가 있는지 하고 몸의 노폐물, 이제 크레아틴을 저희가 측정하게 되는데 예. 아주 간단한 이 두 가지 혈액과 소변 검사로 이 만성 콩팥병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병원을 아직 찾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 TV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좀 조언 주실 게 있을까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꼭 네.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네. 신장의 기능과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화장실 침대에다가 네. 쉬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소변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건데 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소변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들이 네. 이제 생깁니다. 또 단백질이 소변에 빠져나가면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거품이 이제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신장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몸에 염분과 수분이 아무래도 쌓이게 되잖아요. 염분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수분이 쌓이면 이제 붓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점차 심해져서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또 이 노폐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피가 모자라지는 빈혈이 생기니까 뭘 해도 피곤하고 네. 이제 무기력해지는 이런 증상들도 이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저는 일단 좀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해당되는 게 몇 가지 보이는데요. 저기 밤에 그 화장실에 지금은 조금 안 그런데 한동안 자주 갔던 데가 있었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날 때가 있었고 그리고 피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네. 근데 다른 몸에 이상은 많이 있는데 다행히 콩팥만큼은 조금 네, 괜찮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게 괜찮았습니다.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치료는 단계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1에서 5단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1, 2, 3단계 환자분들은 진행을 막는 데 초점이 주어져야 되고요. 네. 4단계, 5단계처럼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은 그 만성 콩팥병이 갖고 있는 합병증들, 혈관이나 여러 가지 장기에 있는 합병증을 막는 데 이제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네. 당뇨결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혈당,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병원을 방문하시면 이 필터, 사구체 압력을 낮춰주는 약들, 단백뇨를 낮춰주는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1, 2, 3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런 약을 사용해서 또 관리를 잘해서 진행을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4단계, 5단계 환자분들은 이 칼슘인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뭐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석회화가 돼서 좁아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인을 조절하는 약제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빈혈이 생겨서 이제 심장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철분과 조혈 호르몬 주사를 또 맞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합병증 관리를 하시면서 최대한 진행을 막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석이나 이식 치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을수록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한 병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성 콩팥병으로 치료 중이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5년 전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옥순 어르신. 연세가 많은 데다 콩팥 기능이 저하돼 쉽게 지치고 피로하시다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소변 검사, 피 검사하거든.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 신장내과를 찾아갔더만은 만성 신부정증인데 그때 한 뭐 30몇 프로밖에 안 남았다 그래. 그때 36%인가 35%인가 밖에 안 남았다 그래. 당시 심한 피로감과 구역, 구토 증상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토할라나? 아유, 가슴. 화장실에 자주 가는 빈뇨 증상과 단백뇨 증상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왜 거품이 보이지? 이상하네? 20년 이상 고혈압을 앓았다는 어르신. 아마도 혈압이 높아 만성 콩팥병이 생긴 것 같다는데요. 꾸준히 약을 복용해 증상은 호전됐지만 치료 전엔 체중이 줄어들 만큼 구토 증상이 심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이 자꾸 토했어. 밥을 못 먹고 자꾸 토하고 말라가고. 다행히 이제 구토 증상은 사라진 상태.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만성 콩팥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엔 단백질과 나트륨, 칼륨과 인 섭취를 주의할 필요가 있죠. 고기를 피하고 칼륨이 적게 함유된 채소 위주로 싱겁게 드신답니다. 투석한다는 무서워서 그러지. 투석한다면 그걸 4시간씩 들어놓았어야 된다는데 그게 무서워서 열심히 다니지. 이옥순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콩팥 상태를 확인하시는데요. 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가 진행됩니다.
소변 버리고 중간 소변으로 받아오시면 되세요.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뇨 수치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 수치와 빈혈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선 혈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혈압 측정도 병행합니다. 혈압은 120에 60이 나와서 잘 나오셨어요. 이번에 그 혈액 검사하신 거 보니까 그 사고치 여과율, 콩팥 기능이 100으로 봤을 때 점점 줄어드네. 네, 최고로 많이 내려갔을 때가 18%셨는데 일단은 금년 들어서는 한 20% 정도 전후 그렇게 나오고 계세요. 단백뇨 수치는 정상보다 높긴 하지만 많이 악화하진 않은 상태. 빈혈 수치는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네요. 내원 당시에는 사고체 여과율이 33%였고 단백뇨가 있었고 이미 고혈압으로 20년 동안 약을 드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사고체 여과율이 한 20% 정도 그 정도 유지되고 계시고 현재는 뭐 별다른 증상은 없고 혈압은 약으로 잘 조절이 되고 계시고 지금 경과 관찰 중입니다. 한 달 뒤에 또 콩팥 기능 검사하고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 잘하셔서 다음엔 더 좋은 결과 받으시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약도 잘 먹고 건강 회복해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열심히 치료받으시고 오래도록 건강한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례자분께서는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시고 콩팥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 만성 콩팥병의 경우 무엇보다 생활 속의 관리가 중요하죠. 네. 노폐물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노폐물이 축적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덜 하려면 덜 드시는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칼륨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인이 문제가 되고 또 초기부터는 나트륨, 염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초기 환자들부터는 나트륨을 좀 적게 섭취하는 게 끝까지 필요하고 또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제 또 염분뿐만 아니고 인이나 칼륨 또 단백질이 많은 분들은 단백질 섭취 그래서 항상 저희가 죄송한 환자분들한테 좀 다 드시면 안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인이 많은 음식, 칼륨 많은 음식, 나트륨 많은 음식을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 나트륨은 다 아시다시피 장아찌, 젓갈 아시죠? 찌개. 이런 데도 맞습니다. 그런 음식이 뭐 나트륨이 많고 그다음 칼륨이 많은 음식은 제가 조금 의외했는데 시금치하고 토마토 같은 채소 과일류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금치 토마토 많이 드시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성 콩팥 병이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이 많은 음식은 뭐 잡곡밥, 그다음에 뼈를 우린 국물, 견과류, 유제품, 카페인, 이런 음식 중에 좋은 음식도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인이 많아서 몸에 혈중에 칼슘 농도가 또 낮아지고 뼈에서 그 낮아진 칼슘을 보충하려고 뼈에서 칼슘이 나오니까 결국 뼈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음식이든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음식들을 골고루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문제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 말씀 너무 많은 말씀이고요. 예. 한 가지 우리 환자분들이 칼륨을 많이 이제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칼륨이 몸에 좋은 거거든요. 칼륨을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제 혈관도 튼튼해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근데 문제는 저희 환자분들이 이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수박, 참외 드시잖아요. 칼륨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땀으로 칼륨이 많이 배설되니까 이제 주물주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여름에 과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많이 섭취하게. 근데 여름에는 우리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또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제 칼륨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한해서는 칼륨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예. 네, 어떤 분들은 또 방송을 보시고 네. 아직 그렇게 말기가 아닌데 네. 너무 제한하셔서 칼륨이 몸에 필요한 건데 또 너무 기운 없고 이런 환자분도 있으시니까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단계이신지를 정확히 상담을 하시고 네. 음식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콩팥병이 사실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가 되지 않겠어요? 이 예방하려면 만약에 증상이 평소에 없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제 콩팥에 병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지는 병들도 콩팥이 노화가 되는 병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보다는 우리가 좀 노화를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네. 뭐가 있을까요? 항상 뭐 음주하신데 음주 적게 하시고 금연,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과식하는 거 몸에 안 좋겠죠. 네. 피하시고 염분 많은 거 당연히 피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건강한 식단 관리 그리고 건강한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을 관리해서 몸 전체의 노화가 네. 늦게 찾아온다면 아마 콩팥의 노화도 훨씬 더 늦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외에도 콩팥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친절한 진료실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신 다음 날 소변을 보면 거품이 있는데 그것도 콩팥에 문제가 있나요? 통풍이 있는 사람도 콩팥병을 조심해야 된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소금을 적게 먹으라 그러는데 식초나 마늘 양념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네, 콩팥이 안 좋은 경우 식초나 향신료를 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식초, 고추, 생강, 마늘, 향신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 맛있게 요리를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급적 염분을 적게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리법들이 요새 환자들을 위한 식단 또 조리법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고 적절한 향신료 사용하는 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또 밖에서 음식을 드실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밖에서 저희가 사 드시는 음식 중에서는 되게 향신료가 많은 음식들이 염분을 또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밖에서는 향신료 많은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통풍이 있는 사람들도 이 콩팥병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통풍이라는 거는 몸에 요산이 많이 축적돼서 생기는 병인데요. 요산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이 콩팥에도 이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통풍이 생기면 일단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센 진통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진통 수염제들을 너무 과다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은 평상시에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예. 통풍이 결국 요산이 몸에 혈액 중에 많이 돼서 그 관절에 요산 결정체가 침착되면 관절이 파괴되고 통증을 많이 느끼는 질환인데 네. 이게 통풍의 사망 원인 중에 만성 콩팥병도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통풍도 결국 혈액 중에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기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와 네. 똑같고 중요한 거는 얼마나 치료를 잘 받느냐 또 비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고기, 술은 다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맥주가 조금 더 안 좋다 그러네요. 그리고 각각류, 어패류, 내장류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 드시는 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좀 피곤하거나 술을 좀 많이 마신 다음 날 이렇게 소변에서 거품이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실제로 아침에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고 병원에 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이는 거 단백뇨 맞습니다. 야. 그런데 정상인도 소변에 단백뇨가 있어요. 아, 정상인데요? 네, 우리가 하루에 100에서 300ml 정도의 단백뇨가 있어요. 근데 전날 음주를 많이 했어요. 많이 걸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콩팥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단백질이 좀 더 나옵니다. 500, 600, 뭐 그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네. 다 아침에 보면은 거품이 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쉬면은 다시 단백뇨가 정상이 돼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이렇게 네. 일시적으로 보이는 소변의 거품은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문제가 되는 건 지속적으로 거품이 나온다. 이거는 뭔가 신장에 계속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병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에는 워낙 뭐 의학이 발달해서요, 완치가 되는 병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혹시 완치될 수는 없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율을 이게 적당한 예시인지 모르겠습니다. 80세 되신 할머니가 네. 피부과에 오셔서 내 피부를 20살처럼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아마 이건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되신 거죠. 80세 신장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오셔서 20살짜리의 콩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려운 일이죠. 네. 네, 나이가 50, 40세인데 네. 당뇨 고혈압을 일찍 앓으시고 약제를 많이 드셔서 콩팥이 더 빨리 노화가 됐어요. 나이가 콩팥 나이는 80이에요. 네. 이 나이를 20살로 만들기는 많이 어려운 얘기죠. 네. 이제부터라도 더 빨리 노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노화의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네.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기억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자연 경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관절염이 있으시고 진통 소염제 같은 것들을 너무 과하게 드신다든지 네. 이러면 뭐 3년치 신장 기능 떨어질 게 두세 달 만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여름철에 뭐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됐을 때 아니면 어르신들 설사하시고 탈수된 다음에 충분히 이 수분량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탈수가 되면 신장으로 또 혈액이 공급이 떨어져서 네. 신장 기능이 또 뚝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급성 신장 손상이 중간중간 오는 일들이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해가 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급성으로 나빠지는 일들을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콩팥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배웠고 그 피로감이 자꾸 지속되면 우리가 간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콩팥하고는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리가 부을 때 이게 관절염이나 또는 혈액순환 장애로만 생각하지 말고 콩팥도 이상이 있으면 다리도 붓고 또 고혈압도 콩팥하고 관계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하죠.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콩팥 건강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